안녕하십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 12번째 시간, 오늘은 계량적 기법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의 순서를 알아보고 그 순서에 따라서 실제로 가설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집단 모평균의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두 개의 집단 모평균의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의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그 가설 검정한 순서에는 규모 가설 H0와 대립 가설 H1을 설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기각력을 설정하고, 그리고 통계적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통계적 결론은 물론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 안에 들어가면 규모 가설 H0를 기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규모 가설 H0를 채택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유의 수준과 신뢰 수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가설 검정에서 유의 수준 알파는 구간 추정에서 신뢰 수준 100 곱하기 1-알파%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95% 신뢰 구간 하면 표준 통계량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때 이 확률 값이 0.95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되겠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검정에서 5% 유의 수준 또는 0.05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기각력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96, 1.96부터 무한대까지, 즉 우리가 1.96 마이너스 1.96 있으면 신뢰 구간은 여기가 신뢰 구간이 되겠고, 신뢰 구간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겠고, 이쪽에 기각력이 각각 좌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약간 반대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설 검정에서 신뢰 수준 95%로 가설 검정을 한다는 말과 유의 수준 0.05로 검정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보면 이렇게 기각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 가설 검정 유형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받으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될 텐데, 우리가 표준 통계량을 쓸 것이냐, 즉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통계량을 가져갈 것이냐, 또는 T 분포를 따르는 T 통계량을 가져갈 것이냐,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그마, 즉 분산을 알던 모르던 큰 표본일 때는 단일 집단이든 두 집단이든 간에 다 표준 통계량을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표본일 때는 우리가 T를 쓴다는 것. 소표본이고 분산을 모를 때, 이럴 때 T 분포를 따른다. 이것만 기억해 두면 나머지는 뭐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DA를 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가설 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이론을 여기서 강의할 시간은 없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EDA를 진행하면서 기본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은 그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유형에 봤을 때 단일 집단이냐 두 집단이냐, 그래놓고 단일 집단에서 대표본이냐 소표본이냐 각각 분산을 표준 편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아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을 표준 편차를 이미 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모르는 경우에는 표준 편차 모집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S식을 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우선 그 분산을 알 때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거나 그렇다면 무조건 된 거고, 모집단이 비정규 분포, 정규 분포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자, 규모 가설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를 보통 우리는 얘기해요. 우측 검정, 좌측 검정, 양측 검정 얘기하는데, 단측 검정이 두 가지 합쳐서 한쪽을 택하는 것을 단측 검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선 여기서 규모 가설 이쪽 봅시다. H 제로가 뮤가 어떤 뮤 제로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아까 우리 분명히 한번 봤죠, 그죠? 뮤가 뮤 제로보다 작다고 하는 경우에 어디 있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거 작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만, 여기에 속하게 되면 크다라고, 이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주 드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측의 기각력을 알파로 놓고, 이 알파만큼의 여기가 만약에 알파가 0.05라면 여기 요 면적이 0.05 되는 요 구간, 요 임계치죠. 요걸 이제 또 알파를 임계치를 혈정한 보다 크다면 이것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 가설을 이런 경우에는 또 좌측으로 와서 이쪽에 보면 뮤가 뮤 제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쪽에 속하다면 아니다, 작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채택하면 되겠고, 양쪽을 본다면 우리가 이 중심 쪽에 속한다면 규모 가설을 채택하는 거고, 이 바깥쪽에 속한다면 우리는 규모 가설을 지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여기서 Z 밸류를 어떻게 구하냐면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분산을 알 때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분산을 알 때와 모를 때 두 가지 다 시그마를 쓰거나 이 S를 표준 편차를 쓰거나 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기각력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기각력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은 생략해 볼게요. Z가 Z 알파보다 크다면 이것은 이쪽 같다면 이것은 대립가설의 채택이죠, 그죠? 규모가설의 기각이고, 규모가설 기각은 이쪽 내려가면 규모가설의 기각이고, 그래서 대립가설은 바깥으로 벗어나면 규모가설의 기각이고, 주의할 점은 이쪽에 그 단측 검정일 때는 면적의 알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양측 검정일 때는 양쪽 면적을 합쳐서 알파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 어디 위 아래 부분 가지고 사실 되게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말로 풀어서 이해하고 있으면 잊어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쪽까지 가는 것은 뮤제로보다 작다고 인정해 주겠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뮤제로보다 작다고 도저히 인정 안 되겠다. 뮤가 뮤제로보다 크지 않을까, 이거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기 바래요. 자, 예를 한번 보죠. 어떤 볼트의 길이에 대한 모평균이 18.52mm였다. 기계를 조정한 후 10개의 표본에 대한 측정치, 이렇게 나왔어요. 시그마가, 모집단의 시그마가 0.03이에요. 그렇다면 기계를 조정한 후 만들어낸 그 볼트의 평균을 보고 모평균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커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변화가 있는가? 유의 수준은 0.05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그마를 아는 한쪽 검정에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한쪽 검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뭐냐면 10개 표본이니까 소표본이에요, 그죠? 소표본인데 여기서는 T로 가는 게 아니에요. T로 가지가 않고 이미 이걸 알고, 그다음에 그 시그마를 이미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거죠. 우리는 이제 표준 통계량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설 설정은 18.52보다 작다고 볼 것이냐, 그죠? 작다고 볼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커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약효가 있다고 할 거예요라고 하면 규모 가설은 약효가 없어, 그냥 그게 그거야라고 하는 그것이 규모 가설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평균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 뮤가 18.52보다 모평균보다 크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대립가설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규모 가설은 이제 뮤가
크지 않아라고 말하는 쪽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 유의 수준은 0.05. 그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이거 갖고 재면 x 바는 계산을 하면 18.543이 나왔어요. 그리고 표준 통계량은 여기가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하니까 이거 그 수준 대입하면 2.424 나왔어요. 그래서 기강력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기강력은 Z 0.05니까 그죠? 여기 보면 18.52보다 작다고 할 것이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놓고 18.52보다 이쪽 Z 밸류 0.05보다 이 아래쪽에 속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규모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기강력에 속한다면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거예요. 그래서 기강력은 Z 0.05보다 표준 통계량이 크다면 요거 값을 계산해 보니까 통계표에서 찾아야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찾아보면 1.645예요. 그러면 이렇다면 이제 규모가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지금 여기 말한 기강력 이 자체를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항상 옮겨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1.645인데 아까 계산해둔 값이 2.424예요. 근데 0.05보다 커. 0.05인 Z 밸류보다 커. 임계치보다 커. 그러니까 우리는 규모가설 H제로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서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한번 다른 문제를 볼게요. 대표본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과수원에서 자기네 사과의 평균 당도가 10 브릭스라고 예상한다. 브릭스는 당도를 재는 단위죠. 과일 당도를 잴 때 우리가 브릭스라는 단어를 쓰죠. 10 브릭스라고 예상한다. 이 예상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40개를 표본 추출해서 당도를 계산했더니 평균 9.3 브릭스, 표준 편차가 3 브릭스였어요. 0.1 유의 수준에서 평균 당도가 10 브릭스 미만이라는 대립가설을 가지는 대립가설이 이거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작다는 단측 검정과 평균 당도가 10 브릭스가 아니라는 양측 검정을 하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시그마는 몰라요. 그죠? 표준 편차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몰라요. 그리고 대표본이에요. 40개니까 대표본이고 우선 단측 검증하라고 했으니까 단측 검정은 할 거예요. 그러면 가설 설정은 대립 가설이 뭐냐면 뮤가 10보다 작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립 가설이. 그죠? 10보다 작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설 여기 따라서 규모 가설은 뮤가 10보다 클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뮤가 이렇게 돼 있으면 10이고 뮤는 이거보다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속하는 건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큰 거고 뮤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것도 큰 거고 여기 있는 것도 크다고 해줄게. 하지만 여기 이 부분에 0.1이죠. 마이너스 0.1 되는 쪽 여기 이 부분에 기강력에 속한다면 그렇게 못 봐주겠다. 뮤는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우리 이 지금 가설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은 0.1이고 검정 통계량은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x 바 s. 여기서 다른 것은 우리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사수를 적용하면 이 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1.4757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강력을 계산해 보면 역시 통계표에서 Z 0.10을 찾아보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이거 찾아보면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Z 0.1을 찾으면 되죠. 우리 그 표준 정규분포나 좌우 대칭이니까 한쪽 값만 찾으면 나머지 값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찾아서 이거예요. 그러면 Z가 우리가 계산한 표준 통계량이 이거보다 작다면 H제로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해보니까 작네요. 그죠? 작죠. 작으니까 우리는 H제로를 기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양측 검정을 하는 거예요. 양측 검정은 시그마 모르고 대표본이고 양측 검정이니까 가설은 설정하냐면 자, 뮤는 10이다. 10이 아니다는 것이 대립가설이에요. 그죠? 10이 아니다는 것이 대립가설이고 규모가설은 10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의 수준 0.1에서 우리는
양쪽 단을 다 구해야 되니까 2분의 알파를 찾아야 돼. 그죠? 0.05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쪽에 2분의 알파가 되는 점, 여기 2분의 알파가 되는 점, 여기 z 알파 2에 마이너스 z 알파 나누기 요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0인데 여기가 10인데 요 근처에 있다면 같다고 보는 거죠. 그죠? 뮤가 요 근처 값이 나오는 거라면 그건 같은 거로 친다. 하지만 기각력에 들어간다면 같지 않다고 보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니까 우선 검정 통계량 Z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1.4757. 그죠? 여기서 시그마는 모르니까 아까 똑같이 S를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쓴 거예요. 자, 그 기각력은 마이너스 0Z의 0.05보다 이거니까 이거보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1.645가 나왔어요. 그런데 Z가 이거보다 즉 여기 있는 Z 2분의 알파 요거보다 바깥에 나가 있다면 기각이에요. 그죠? 또는 요거보다 작다면, 그죠?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크다면 기각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Z는 Z 0.1보다 참 크네요. 그죠? 크죠? 커요. 그죠? 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이게 여기보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안에 들어온 거야. 안에 들어온 거니까 이거보다 마이너스 Z 이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가설 H를 채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단일 집단 모평균의 가설 검정에서 우리 이제 시그마를 모를 때를 생각해 볼게요. 표준 편차를 모르는 분산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소표변인 경우에 소표변인 경우에는 우리 모르고 소표변이 뭐라고 그랬죠? T 분포를 생각해야죠. 그죠? 그럼 따라서 여기 나머지 부분은 다 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검정 통계량에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검정 통계에서 표본 표준 편차를 쓰고 이 T 밸류를 써야 된다는 거. 여기 임계값을 계산할 때, 임계치를 계산할 때 T 밸류를 쓴다는 거 외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전염병이 유행하면 전년 대비 체인점 매출이 평균 34.5% 감소한다고 해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국 체인점 15개를 샘플링해서 판매 감소량을 조사해 보니까 판매 감소량의 평균이 33.798%. 표준 편차는 이게 표본 표준 편차죠. 0.630이에요. 모집단이 정기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판매량 감소가 평균 34.5라는 규모가설을 유의 수준으로 0.1로 양측 검정하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그마 모름, 소표본 양측 검증이에요. 양측 검정. 가설 설정에는 우리가 34.5, 그죠? 34.5 같다고 놓는 것이 규모 가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규모 가설은 34.5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이에요. 유의 수준은 0.5니까 2분의 알파 0.05. 검정 통계량은 우리 X바 그랬죠. 여기 X바 표본 표준 편차 0.630 여기 구했고 N은 15. N은 15죠. 그러면 T 밸류는 우리 T 통계량은 어떻게 구해요? 똑같죠? 우리 Z 구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 이렇게 구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4.314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기각력은 양쪽, 그죠? 마이너스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다면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4.314가 나왔으니까 좌측 쪽단보다 훨씬 아래 내려가 있네요. 그죠? 아주 내려가 있으니까 기각해야겠네. 기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모집단 모평균의 이제 가설 검정하는 걸 볼게요. 모집단의 두 평균이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하죠. 두 모집단이 같은 정기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서로 독립인 두 모집단이 정기 분포이거나 또는 독립인 것은 똑같아요. 독립이어야 돼. 당연히 독립이지 않으면 문제가 이게 안 되죠. 독립이거나 독립인데 비정기 분포이거나
비정규 분포라 하더라도 대표본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 소표본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자, 가설 보면 가설도 똑같아요. 가설은 역시 같은 가설이니까 규모 가설, 우리가 단측 2개, 양측 하나를 놓고 검정 통계량은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 통계학 시간에 배웠었다면 기억이 어렴풋이 날 텐데 그 두 모집단을 가졌을 때 이 표준 통계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표본 모집단 분산을 썼을 때와 표본 분산을 썼을 때를 공식을 나눠서 기억하면 되겠죠. 식이 거의 뭐 동일하니까 별로 틀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기강력은 아까와 마찬가지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기강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또 모를 때가 있겠죠. 분산을 모를 때 보면 두 모집단이 서로 독립이고 소표본인 경우, 이제 서로 독립이고 그죠?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서로 독립이라는 것만 알아. 그다음에 표본이 작아요. 이렇다면 우리는 T 분포를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가설은 같으니까 같고 검정 통계량이 달라지는데 검정 통계량이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생략돼서 나와서 이렇게 뒤에 SP인데 이 합동 표본 분산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합동 표본 분산은 자유도가 이제 n-1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이렇게 돼서 각각의 n-1 자유도를 갖죠. n1-1 자유도와 n2-1 자유도를 갖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이 식을 자세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식은 n1 플러스 n2 빼기 2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빼기 2가 되는 자유도를 갖는 T 분포를 갖죠. 그래서 합동 표본 분산을 구하고 이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기강력은 자유도 n1 플러스 n2 빼기 2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T 통계량을 찾을 때는 반드시 자유도를 알아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자유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니까 자유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찾으면 대립가설과 그때 기준 임계값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보면 두 집단 모평균의 가설 검정에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규 분포하는 두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직장 만족도가 대기업 근로자보다 높다는 규모 가설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직장 만족도가 대기업보다는 높다라고 규모 가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한 거죠. 다르다고 이제 하고 싶은데 규모 가설은 그죠? 만족도가 높다. 사실은 이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별 차이 없다. 반대거나 일 것이다라고 하고 싶은데 규모 가설은 이렇게 설정했어요. 0.01 수준에서 단측 검증하라 했어요. 그러면 보면 표본이 10과 17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소표본이에요. 그죠? 소표본이에요. 그래서 분산을 둘 다 모르고 모집단 두 개에 대해서 같다고는 했지만 모르고 소표본은 N1, N2가 다 32하고 단측 검증해요.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대기업보다 크다는 것이 규모 가설이고 그렇지 않다, 반대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 가설이 되겠어요. 유의 수준은 0.01이에요. 0.01 유의 수준. 되게 빡빡한 거죠, 그죠? 그래서 0.01 하고 검정 통계량은 x1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구하면 x1 바, s1, n1 다 구해서 이 값을 우리가 sp 값을 구하면 뭐 이거 대입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 더 이상 볼 거 없겠죠. 보면 기강력이 자유도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n1 더하기 n2 빼기 2예요. 그죠? 그러니까 27 빼기
2네. 그러면 25죠. 25고 25일 때 0.01 t-value 단축 검증이니까 0.01 그대로 두면 되겠죠. 두면 마이너스 2.485인데 이거보다 검정 통계량이 작다면 규모가설의 기각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t는 마이너스 3.94가 나왔고 이것은 이거니까 작네요. 작으니까 기각해야죠. 기각이니까 유의수준 0.01로 규모가설 H0를 기각했다. 즉 뭐죠? 중소기업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기업보다 더 좋다, 높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짝진 표본의 모평균 가설 검정을 볼게요. 짝진 표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모집단에서 나온 한 집단을 두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기 전과 후의 몸무게를 비교하기 위해서 10명의 학생을 들여다 놓고 다이어트 하기 전과 후의 몸무게를 쟀다. 그러면 각각 학생들의 그 관측치가 체중에 대한 몸무게가 다 완투완 매칭 되겠죠. 서로 짝이 지어지겠죠. 그런 표본들을 얘기해요. 또 뭐 속독법을 배우기 전과 후에 1분 독서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두 표본이 짝지어 주어질 때, 즉 우리가 좀 더 잘 표현하자면 xi, yi 샘플이 페어링 돼서 나타나고 i 꼴 1에서 n까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두 차이 값을 항상 구할 수 있죠. 똑같이. 그래서 di는 xi 빼기 yi라고 해서 이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 d에 대해서 평균은, 표본 평균은 di에 당연히 산술 평균을 하면 되겠고, 표준 편차는 우리 표본 분산은 이렇게 n-1 자유도 n-1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di의 표본 평균 d바는 평균이 µx, 원래 x의 평균 빼기 µ의 y인 정규 분포를 따르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계량은 이렇게 뭐 사실 그 한 변수를 갖고 따를 때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따를 때 차이가 없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만 표본수가 30보다 크냐, 대표본이냐, 소표본이냐에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냐, t분포, 자유도가 n-1인 표준 t분포냐라는 그 구분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우리 대립가설을 세울 때 H1이 두 모평균의 비교니까 규모가설 H0는 모평균이 일치한다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약효 얘기 한번 했었죠,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가 같다. 즉 뭐 다이어트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규모가설이 되는 거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변수를 구하자면 그대로 똑같이 식 모양은 같아요. 그죠? 루트 n분의 s 그 d 바가 되는 거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 우리가 대표본인 경우를 본다면, 대표본인 경우에 이렇게 규모가설은 H0는 µ1 빼기 µ2, 어떤 뭐 x 빼기 µy, 뭐 µy 해도 상관없겠어요. 하지만 일반학에서 보통 우리가 µ1, µ2라는 식을 많이 쓰니까 여기서는 µ1, µ2라고 쓸게요. µ1, µ2가 0이다, 같다라는 것이 항상 규모가설이고, 이것을 단축 검증할 때 µ1이 더 크냐, µ2가 더 크냐, 요건 아니네요. µ1이 크냐, 이건 이제 µ2가 크냐가 되겠고, 이것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양측 검증이 되겠죠. 검정 통계량은 당연히 이렇게 SD분의 D바 곱하기 루트 N이 되겠고, 여기 루트 N이 올라간 거죠. 이거 올라간 거니까 같은 식이고, 기각력은 같은 방식으로 대립가설이 U1이 크다면, 이렇다면, 그렇죠? 이 바깥이라면 Z 알파보다 바깥에 있다면, 이쪽에 있다면, 그죠? 이쪽에 들어갔다면 µ1이 큰, µ1, µ2가 0보다, µ1 빼기 µ2가 0보다 크다, µ1이 더 큰 거다라고 이걸 채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µ2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측 검증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때 이쪽 바깥으로 나가거나 여기 대신 2분의 알파야겠죠. 2분의 알파로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에서 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이 바깥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귀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짝진 표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표본에 대해서는 뭐 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더 자세히 진도를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어요. 통계적 가설 검정 전체에 대해서 보았고 순서, 특히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단일 집단, 두 집단, 그리고 짝진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